이번 시간에는 그 상표가 가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 때문에 사실은 이 거래계에서 상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표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상표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절대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네들만입니다. 걔네들만으로 구성된 상표. 예를 들면은 보통 명칭만, 성질 표시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걸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아까 상표 선택과 관련돼서 제가 뭐 간단하게 했는데 문자가 있고요,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호 등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결합도 인정을 합니다. 상표. 우리가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눈에 자주 띄는 게 하나 있는데 놀부. 놀부가 놀부 문자만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뭐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놀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도형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물론 놀부 그 자체로도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능 중에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식별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써봐야 독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남하고 구별도 안 가요. 예를 들어 사과에 사과를 썼어. 근데 내가 무슨 사과인지를 남하고 구별을 시켜야 되는데 구별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별 기능이라는 건데 만이라는 개념은 식별 기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데 문자나 도형이나 기호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얘네들만이 아니고 식별력이 있는 문자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기호하고 특정 브랜드를 지칭해서 좀 못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뭡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양반들 저보고 뭐라 그러면 큰일 나는데 명동칼국수를 한번 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품을 전제로 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명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칼국수는요, 음식점과 관련해서 칼국수집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칼국수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칼국수집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뭔가요? 칼국수입니다. 이게 원재료 개념이죠. 성질 표시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렸는데 뭐 원산지 표시도 있지만은 원재료 표시도 있습니다. 그래 명동 칼국수 얘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명동 칼국수는 등록이 돼 있죠. 여기에 뭔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는데 이런 무슨 큰 대문 같은 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식별력이 없지만 얘는 식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등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등록시켜주는 겁니다. 왜? 쥐가 그렇게 추론을 했으니까. 이거는 몰라. 원래 등록될 줄 알고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어쨌든 얘는 안 돼. 그런데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등록 상표입니다. 등록이라는 개념 자체는 권리입니다. 독점, 배타적인 권리죠. 남이 그냥 내 허락을 안 받고 쓰면은 무조건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예요. 추론을 이렇게 했으니까 원부 있죠, 원부.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 같이 등록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표가 탁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딱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권리 범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혹시라도 그런 어떤 침해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양반이 명동 교자로 바뀌었죠.
아마 그 명동표준으로 바뀐 게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명동 칼국수 옆집에다가 그냥 명동 칼국수 딱 씁니다. 못 잡아냅니다. 아니, 명동 칼국수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야기는 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 다니면서 보는 그 많은 김밥집 저기에도 뭐 김밥머가 있는데 길 건너도 김밥머가 있어요. 그 사업 주체가 틀립니다. 그렇게 내줄 수가 없죠. 왜? 프랜차이징 관련 개념은 상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길 건너편 옆집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에이, 그냥 써버릴까요? 김밥 천국. 천국 왜 안 되느냐라는 거는 좀 이 디테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요 도형이요, 각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 얘가 등록 상표가 6, 7개 돼요. 왜? 전부 다 독점권을 가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냥 김밥집 하고 싶어. 그러면 김밥 천국 옆에 딱 가가지고 이거 딱 빼고 그냥 쓰면 돼요. 진짜. 그래서 브랜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징 요즘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근데 내가 프랜차이징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가게를 냈어. 그런데 옆집에 누가 와가지고 똑같은 브랜드를 써. 그래서 내가 회사에다가 왜 얘들 들어갖고 있으냐, 이거 좀 제재해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뭐죠? 그 본사하고 여기 분쟁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런칭을 할 때 아까 그 어떤 상황들, 요 상황들을 잘 인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의뢰가 오죠. 이게 좀 등록을 하고 싶다고 출원 좀 해달라고 봅니다.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요. 등록 안 될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집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걸 갖다 막 하다가 시안이 100개 있으면 100개 중에서 막 해갖고 하나 고른 거예요. 이게 안 된대. 와, 난리 나죠. 그거 다시 수정하고 오는데요, 한 6개월 걸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거래처가 그래요. 그래놓고 뭐 나보고 네이밍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네이밍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회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어. 예를 들어 해도 줘도 만족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 선택할 때 아까 그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시안이 10개 있다라고 그러면 아, 얘는 여기 해당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뭐죠? 분류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표 선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인 게 그런 명칭만으로 된 거는 등록이 안 되는데 결합된 거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결합돼서 등록이 됐을 때 결국은 원래 등록 안 되는 거는 권리 원부상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걔는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것만 권리입니다. 상표의 기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타, 상품, 식별 기능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내 거하고 남 거하고 구별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능이에요. 출처 표시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브랜드다. 얘가 시장에서 유통돼요. 시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 이 브랜드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유통되고 서비스가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모를 만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양파링이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 건가요? 농식, 아유, 다 알아버리네. 쿠쿠다스. 어디 거죠? 롯데. 맞나요? 저는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제크. 과자로 그냥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도대체 그 회사가 어딘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애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주면 되는 거고. 물론 따져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80년대 초반에는 많이 따져봤어요. 저희 동네도 그랬고 남의 동네도 그렇고. 딱 보면 이 롯데 거네? 이 혜택 거네? 이렇게 물론 이제 빙그레가 조금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그 브랜드만 봅니다. 이게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내 브랜드 내가 사용을 해요. 소비자들이 나 몰라요.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와 관련된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걸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그거구나 하고 구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내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는 훨씬 중요한 거죠. 상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법인 사업체다. 근데 무슨 신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신성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뭐 어디 저 브랜드가 있나요? 저는 딱 하나 있는데 그 건설업체 신성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그 신성이 어떤 아파트를 만드는지 나 잘 몰라요. 또 어떤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토목공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곳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지고 그곳에 무슨 건물이 하나 지어졌는데 보면은 브랜드는 알겠어. 그럼 나중에 연결시켜 보니까 이거 신성 거네. 물론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유명하니까 그거는 뭐 매치가 되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출처 표시 기능을 가지는 상표를 상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품질 보증 기능인데요. 품질 보증 기능은 품질이 최고로 우수하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남 상품하고 구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출처 표시도 됐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품질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화장품 있죠. 화장품에 LG께 있나요? 오이? 오이는 별로 안 좋은 건가 봐. 그 다음에 태평양 거 있나요? 뭐죠? 예? 설, 화, 수. 옛날에 태평양 하면 아모레 이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옛날에는 뭐죠 주단학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주단학이다. 주단학이 뭐 있죠? 그냥 주단학인가요? 한국화장. 이래서 저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알려주는 게 옛날에 여자농구와 한국화장품 농구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화장품이라는 거 맨날 그 TV를 통해서 느끼는데 해체되고 난 지 한 10년 넘었나요? 한국화장품이 있는지도 몰라. 소비자들은. 물론 추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외국 브랜드 뭐 불가리 이런 거 있나요? 샤넬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장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샤넬 뭐 백화점만 들어가면 1층 제일 그냥 뭐 정면에 샤넬이 있어. 내가 써봤어요. 좋더라. 기가 막히더라. 돈값 하더라. 느낄 수도 있죠. 내가 태평양 걸 써봤어요. 좋더라. 어떻게 좋냐? 가격 대비 좋더라.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얘보다 훨씬 좋더라. 실질적으로는 내 피부에 딱 맞더라.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품질 보증 기능입니다. 내가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뭐 백화점이든 어디든 갑니다. 화장품을 사고 싶어요. 딱 갔을 때 제일 먼저 발걸음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요. 내가 그렇게 느꼈던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서 지난번 했는데 괜찮더라. 한번 그냥 그게 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 테스트 하나요? 테스트 한번 받아봐요. 좋네. 잠시만요. 하고 다른 데 가봅니다. 가서 딱 해봐요. 이거 나하고는 잘 안 맞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야 이게 진짜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판단하나요? 결국은 품질로 판단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품질인데 소비자들이 느끼기는 뭘 먼저 느끼냐면은 구체적인 그 품질에 대해서 먼저 느끼는 게 아니고 브랜드를 먼저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품질은 일정한 품질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일정한 품질. 저 비공개 강의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 먹거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왜 이걸 좋아하느냐, 이걸 좋아하느냐, 이걸 좋아하느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어떤 이 장점들 그걸 이야기하는데 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좋더라. 내가 그 돈을 그만큼 들여서도 나 사고 싶더라. 야, 가격 대비 이 정도면 굿이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알아 내가. 응? 싸면서도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난 이거 해야겠어. 이게 품질 보증 기능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나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분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분류겠는데 브랜드를 딱 보면 뭡니까? 좀 비싸도 괜찮아. 이거는 가격 대비 괜찮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야. 별로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 돈 주고 나는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그렇게 느낍니다. 브랜드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해버려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 브랜드 왜 가치 평가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식도 답도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상표입니다. 구체적인 화장품 들어가는 원료들 다 이렇게 원심분리 해가지고 어떤 게 뭐 들어갔나 따져보면 다 나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초 화장품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그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상표 문제가 아니고 특허 문제입니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했느냐 요 문제인데 뭐 그런 어떤 팁 빼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껴버리니까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아까 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출출해요. 아니면 애들이 그냥 닭 먹고 싶대요. 전화 겁니다. 뭐 이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오는 책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찾습니다. 뭘 제일 먼저 찾느냐? 뭘 제일 먼저 찾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질입니다. 구체적인 브랜드 다 이야기할게요. BBQ. 올리브유 해가지고 한번 그냥 공전에 히트를 쳤었는데 뭐 그렇게 나오니까 전부 다 올리브유 쓰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그냥 뭡니까 멕시칸 스타일의 그 바베큐 치킨입니다. 얘하고 완전 컨셉을 구별시킨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교촌입니다. 교촌은 이렇게 튀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소스 찍어 먹는 개념이 아니고 양념 자체를 어떻게 해버렸나요? 간장 소스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교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념치킨이라고 있죠. 나는 그 어떤 양반이 그걸 개발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개발을 하고 특화 시키고 브랜드를 자기가 독점했으면은 그 양반은 어디면 맥도날드 제일 가랍니다. 지금 양념 안 쓰는 데가 있나요? 다 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다 양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라이드를 시키더라도 양념 소스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하루에 닭이 몇 마리 정도 배달될까요? 한 100만 마리 정도 배달될까요? 그러면은 한 번 배달될 때마다 내가 로열티 1원씩만 받아요. 그럼 하루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만 원이잖아요. 1원만 받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멕시카나, 그 다음에 페리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보드람 있고요, 네네 치킨 있고요, 뭐 많아요. 둘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컨셉 있고 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본 중에는 이게 제일 낫더라. 내 입에 딱 맞더라.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먹어보고
아이 저 배달해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 내가 먹어보고 판단하기 이게 아닙니다. 먹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가다가 이 동네는 뭐 그런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신촌이죠. 신촌 길을 가다가 내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집에 내 발걸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냉면집이 한 3개가 연달아 있어. 내 발걸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먹어본 적 전혀 없어요. 내가 부산에서 먹었는데 나한테 그런 게 각인이 돼 있어. 서울 와보니 그게 있어요. 그럼 그걸로 갑니다. 이게 브랜드라는 겁니다. 이게 품질 보증 기능이라는 거죠. 이 3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표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회사가 혹시라도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무너져요. 뭐 파산 신청하고 뭐 해산 절차. 그러면 남는 자산은 없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전부 다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저당 잡혀 있고. 겨우 건져내는 건 뭐냐면은 저 사무실에서 쓰다 남은 이제 집기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그 집기 책상하고 의자하고 다 꺼내놨는데 100개입니다. 100개 그 중고값을 얼마나 치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브랜드는요, 혹시라도 이게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 가치는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태강전자라고 있었나요? 그게 해태전자로 넘어갔나요? 해태가 태강으로 넘어갔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벌써 IMF 때인데 그 넘어가는 자체가 인원이 넘어가고 장비가 넘어가고 시설이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라는 겁니다. LG라는 브랜드 있죠. 괜찮은 브랜드인가요? 전체적인 회사 이미지로 보면은 얘는 10,000원인가요? GS. LG가 정확하게는 또 모르는데 모르는 거 함부로 이야기하는 힘들고 구시하고 허시가 있었는데 이게 그룹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서 GS라는 게 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얘들이 지금 GS를 쓰고 있죠. LG하고 GS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 원래는 똑같은 브랜드를 썼던 데입니다. 얘네들도 LG를 썼던 데예요. 근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GS가 굉장히 생소하죠.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분사가 된 지 한 5, 6년 됐나요? LG는요, 옛날 럭키치약부터 시작해서 럭키금성 됐다가 그다음에 LG로 됐죠. 그래서 뭐 한 5, 60년 된 기업이라는 거죠. LG라는 거는 다 이렇게 인이 박혀져 있습니다. 근데 GS는요, 똑같은 회사인데 브랜드 하나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야, GS가 뭐지? 그리고 옛날 편의점 LG25시에는 그냥 LG25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간판이 바뀌어요. GS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겁니다. 똑같은 데인데 이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요, 혹시라도 조금 바꿔버리면요, 보면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누구지? 가서 보고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상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상표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하나 요점이 더 있는데 그게 유사라는 개념입니다. 침해든 등록이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유사라는 게 상표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일반인들이 유사라는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유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기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나무 상표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하고는 전혀 틀린데. 상표 침해래. 왜? 유사 상표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상표 기능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표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표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상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유사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남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상표하고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침해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